김경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태풍 판폰이 필리핀 중북부를 강타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올해 들어 필리핀에 상륙한 21번째 태풍인 판폰이 지난 24일 오후 필리핀 중북부에 상륙했다가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전 4시 팔라완주 북서쪽 155km 서필리핀해 해상을 지나서 이 남중국해와 베트남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열대저압으로 점차 약화돼서 28일쯤 세력을 잃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한때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95km에 달하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람에 전력 공급망과 통신망이 끊기고 홍수와 산사태까지 이어져서 주택 파손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약 5만 8천여 명의 주민들이 태풍이 강타하기 전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로일로 등 중부 지역 3개 주에서 1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최소 2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필리핀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상륙 이후 87개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현재 24개 지역의 전기 공급이 복구된 상태입니다. 네. 이 국가재난방지관리위원회는 판폰으로 인해 중부와 북부 민다나오 지역의 38개 마을에서 2,4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이 태풍 때문에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100편 이상이 결항이 됐고 해상 여행객 16,000명과 차량 화물 1,400개, 여객선 41척의 발이 묶였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지각과 화산 활동이 왕성해서 불의 골이라고 부르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필리핀은 크고 작은 지진이 상당히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우기에는 특히 수시로 태풍이 지나면서 산사태와 홍수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전인 23일에 네. 일본 경제산업성이 소위원회인 오염수 처리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을 이 해양,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과 그리고 대기로 방출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등 이 3가지로 정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방법에 대해서 지난 25일 후케다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이 대기 방출은 시간과 비용, 폐로 작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더 어려운 선택 사항이라면서 해양 방출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이유로는 대기 방출은 해외 사례가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경험이 없고 그리고 설비 건설이 필요한데 규제위가 심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이 해양 방출보다 더 많고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해양 방출은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서 심사 기간이 반년도 안 돼 끝날 것이다. 그래서 해양 방출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 내년에 최종 처리안이 나오면 의견 수렴 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처분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상 결정된 것처럼 방향을 미리 제시를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이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건물 내부 모습도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참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게다가 방사능 수치는 무려 40mS로 이 건물에 2분만 머물러도 연간 피폭량인 1mS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후쿠시마 제1원전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폭발이 일어났죠. 이때 생겨난 오염수 약 117만 톤을 탱크 1000개에 나눠서 저장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노심육룡으로 녹은 해결료를 식히는데 냉각수가 투입되면서 매일 170톤 가량씩 오염수가 늘고 있어서 2022년 여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더 이상 이제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해양 방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건데요. 환경 단체들은 이 원자로 내의 해결료 냉각 시 발생하는 오염수에서 정화 장치를 이용해서 트리듐을 제외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대부분 제거했지만 이 세슘 137과 스티론튬 등 인체
이렇게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해양 및 대기 방류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해양 방출이 이루어지면 이게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가까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바다 오염이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오염 지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태평양을 통해서 미국 해양까지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로 퍼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걱정되는,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베트남에서 한인 사업가 강도 사건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용의자가 체포가 됐네요. 네, 그때 제가 이 사건 전해드리면서 만약 내부자 소행이면 그 CCTV가 그 밀집 지역 내에는 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CCTV 안에 용의자가 잡히면 잡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침입해서 그렇죠. CCTV가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은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한국 교민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로 20대 한국인 이모 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네. 이 씨는 필리핀에서 치의대를 졸업했고요. 관광 비자로 베트남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계획적으로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이 A 씨 가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강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범행 당시 어눌한 영어를 사용해서 베트남인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지만 현지 공안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서 사건 전후 현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이 씨의 모습을 포착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네. 이 범행 후 거주지에 돌아가지 않고 호치민시 도심 1군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물면서 출국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현지 온라인 매체인 VN 익스프레스는 이 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한국인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한국 총영사관은 이 청부살인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란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이란군은 해상 테러와 해적 행위의 위협에서 중동 지역 국제교역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해군계 28일부터 4일간 인도양 북쪽과 오만해의 공해상에서 연합해상 기동훈련인 해양안보 벨트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참고로 이 러시아와 중국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함께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의 서명국이죠. 네. 미국이 지난해 5월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에도 계속해서 핵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면서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이란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뭐 그동안에는 인도, 오만, 파키스탄, 러시아 등과 양자 간 해군 합동훈련을 한 적은 있습니다. 26일 중국 국방부 역시 중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 미사일 구축함 시닝함을 파견한다면서 해상 운명 공동체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로 진행된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번 합동훈련은 정상적인 군사교류 활동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란군이 발표한 해군 합동훈련의 장소가 이 걸프 해역의 입구이자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곳이라는 게 핵심이죠. 네, 이 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일부 우방들과 이 해군 군사연합체잖아요. 호르무즈 호위 연합. 요거를 결성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5월과 6월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자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면서 군사 동맹체 설립을 우방에 제안을 하고 해군력 파병을 요구를 했죠. 네. 지난 8월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호주를 방문해서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면서 이 호위 연합체에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7일 미군 해군은 바레인 마나마 미 5함대 기지에서 국제해양안보구상 일명 호르무즈 호위연합 지휘통제부 발족식을 열고 임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여기에는 현재까지 호주,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등 6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동맹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함정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미국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이랑 이란, 중국, 러시아 이렇게 대치하는 모양새가 되는 건가요?
건가요? 그러니까 반미 진영의 대표격인 3개국의 이 미국에 대한 위력 시위 성격이라는 분석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 중국, 러시아 3개국이 모두 미국과 협상이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렇게 복잡하게 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대놓고 사실 미국을 적대시하는 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끌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그러니까 제휴 협력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예. 러시아의 경우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과 함께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은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국가로 이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란과 협력을 했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이 지금 제재로 이란을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 우회적으로라도 이 제재를 좀 피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규모의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